안녕하세요. 오늘 어린이날이죠? 집에 계시면 어디 어린 애들 자꾸 어디 공원 놀러 가자고 그럴 텐데 아버지 오고 또 잘 가면 되고, 어렸을 때 우리 어린이들이 이렇게 키우는 걸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항상 사람들은 미련이 남거든. 내 어린 애들 이렇게 잘 키워주기를 했는데, 지금 어린이들은, 여러분들은 그냥 부모들이 어떤 앞에서 좋은 일을 하거나 멋있는 일을 하게 되면 그걸 배우면서 잘하는 거지, 어디 다니면서 동물원 가서 저거 사자다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이게 그런 거 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자식들에게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훨씬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또, 야, 나 오늘 공부하러 간다 그랬을 때 세월이 지나서 처음에는 나랑 같이 놀아줘야지 이렇게 칭얼대고 했겠지만, 세월이 지나면 우리 어머니는 그때도 공부하러 가셨구나 하고 그때 박수를 칠 때가 온다는 것이야. 이게 다 같이 박수 한번 쳐보죠. 우리가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393페이지 펴보시죠. (393페이지) 펴보시면 교환계약이 있는데, 지금 우리 어디 오고 있느냐면, 처음 오신 분들은 우리 민법은 1편, 2편, 3편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제 3편에 이렇게 채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3편을 채권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오늘 배울 이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인에 대한 청구권이다. 아무에게나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채권은 특정인에 대한 청구권이다. 따라서 오늘 배울 매매나 교환이나 임대차라는 계약이 이루어지면 이렇게 채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채권은 아무에게나, 오늘 꼭 머릿속에 담아둬야 될 게, 아무에게나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한 사람에게만 행사하는 것이야. 약속한 사람. 그래서 지난주에 매매까지 배웠고 오늘 교환인데, 교환은 간단한 거예요. 이게 간단해. 그래서 3문제 나오니까 이해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장 교환 조문을 보시면, 자, 교환은 한번 읽어본다. 교환은 시작. 교환은 당사자 일방이 그러면 여러분들 393페이지 맨 위에다 메모하셔봐. 393페이지에다 맨 위에다 이렇게 뭐라고 메모하시냐면, 갑과 을이, 아직 안 써도 돼.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재산권이 뭐냐? 그건 물권, 채권이야. 지금 잠깐 다 같이 물권, 채권. 우리가 지금 배웠던 2편에서 배웠던 물건에 대한 권리, 지금 배울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 그걸 이전해 주겠다고 약정을 해. 그 다음에 이렇게 약정하고, 여기서 상대방은 여기서 을이 일방이 재산권 이전해 주겠다고 약정하고, 을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면 여기가 매매라는 거예요. 여기가 뭐가 돼? 매매. 그런데 을이 일방이 재산권 이전 약정, 그 다음에 상대방도 재산권 이전 약정했다면 여기를 교환이다 그렇게 돼. 자, 읽어봐 다시. 교환은 시작.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말하게 금전 이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해주겠다고 약정하면 성립이 되는 계약을 교환이라고 그래. 설득돼? 여기서 따라서 일방이 이 재산권에는 양대 축을 이루고 있는 게 물건에 대한 권리를 물건 갖고 있는 사람에게 물건 내놓으시오 하는 권리를 채권 이렇게 얘기해. 물건 갖고 있는 사람에게 물건 넘겨주시오 채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다면 금전 내놓으시오 채권 이렇게 얘기해. 그리고 금전을 갖고 있는 사람을 금전에 대한 권리를 물권이다 그런다고. 여러분들 앞에 놓인 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권리를 물권. 그 다음에 그 책 갖고 있는 사람에게 누군가가 책 내놓으시오는 권리를 채권. 다 같이 물건을 지배한다. 물건 내놓으시오. 그게 채권이야. 물건 내놓으시오는 권리가. 근데 여기서 갑이 토지나 우리는 부동산을 배우므로 건물을 갖고 있고 또는 지상권 또는 임차권 등 재산권 이런 재산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이렇게 약정을 해. 이에 비하여 상대방이 대금 주겠다고 약정하면 이루어지는 계약을 무엇이라고 한다? 매매. 됐죠? 지난주에 계속 배워왔지. 그 다음에 갑이 토지 넘겨주겠다 그랬더니 우리 임차권 주겠대. 갑이 토지 소유권 넘겨주겠다고 했더니 우리 임차권 넘겨주겠다고 한대. 그런 계약을 뭐라고 그래? 응? 교환. 아, 또 눈빛이 왜 그래? 재산권. 다시 한번 임차권 주겠다. 지상권 주겠다. 그랬더니 야, 갑은 토지 준다고 하고 을은 건물 준다고 해야 그거 교환 아니냐? 그것도 교환이지만 우리는 쌍방이 서로 재산권 넘겨주겠다고 하면 교환이다 하시는데 설득됐죠? 그래서 교환은 그냥 법적 성질만 알면 된다고. 그래서 교환은 계약서 써야 된다고 약정만 해도 된다고. 그 약정만 하면 이루어지는 계약을 낙성계약이라고 그래. 다시 한번 교환은. 그래서 약정 동그라미 쳐. 약정 밑에다가 393페이지에 약정 조문에다가 책 안 가고 주셨나? 없어도 더 좋아. 약정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뭐라고 한다? 낙성계약 이렇게 써. 낙성계약. 그런데 시험은 요물계약이다 이렇게 나오면 틀려. 그래서 거기다가 약정에다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만 메모해보자. 요물계약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다음에 자 쌍방이 그랬으니까 쌍방이 약정했으니까는 이제 효력이 생길 텐데 편무여 쌍무여 쌍무다 이게 쌍무. 쌍방이 약정했으니까 그럼 우리는 쌍무계약만 나오면 졸다가도 다 같이 쌍동의 이런 생각을 해줘야 돼. 연상해서 쌍무계약만 나오면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게 양채무를 누가 먼저 이행하라고? 동시 이행해야지. 양채무 동시행 항변권이 생기고 네 채무 가면 내 채무 간다. 그래서 위험부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쌍무계약의 특성상. 그래서 교환은 채권계약이고 쌍무계약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쌍동의 이렇게 동시행 항변권 위험부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쌍무계약은 모두 무슨 계약이라고 배웠냐면 유상계약이라고 이렇게. 쌍무계약은 모두 무슨 계약? 유상계약 이렇게 나오면 대가적 의미가 있는 쌍방이 재산을 넘겨주므로 한 사람은 온전한 재산권을 넘겨줬는데 다른 사람은 시원찮은 재산권 넘겨줬다면 책임져야 돼. 이 사람은. 이것을 다 같이 매도인의 담보책임. 그래서 유상계약에서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이 돼.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유상계약 그러면 어따 유상계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이렇게 생각 연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교환할 때 봐. 갑이 토지 소유권 넘겨주겠다고 그래서 토지 소유권. 그 다음 토지 소유권. 그 다음에 을도 토지 소유권 넘겨주겠다고 해서 서로 바꾸기로 한 거야. 근데 이 토지는 시가가 1억이고 이 토지는 시가가 1억인 2억. 여기는 토지 시가가 1억 5천이야. 근데 을이
갑이 X 토지 재산권 넘겨주겠다고 약정할 때 시가가 2억인데, 을이 1억 7천이라고. 그랬더니 살짝 올렸지. 이 토지도 아마 2억 가네? 거짓말로. 일반적으로 그런 거짓말을 한다, 안 한다? 어? 그러지. 거기도 했어? 안 했어? 일반적으로 한다면서. 그래서 이와 같이 교환할 때는 일반적으로 약간 뻥을 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환계약의 목적물의 가격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거나 가격을 다소 높게 고지했다 해서 기망이 되는 것은, 아니, 이 정도만 알면 한 문제 맞춰. 더 이상 공부할 것 없다고. 교환계약을 체결할 때 목적물의 가격을 일반적인 가격보다 높게 고지했다. 상대방을 속이기 위한 기망이다, 아니다? 아니다 알면 돼요. 그렇게 알면 돼. 그래서 한 장 넘겨보시면 394페이지에 위에서 양가로 3번 봤더니 동그라미 1번에 교환은 쌍무계약에다가 쌍 동그라미 쳐. 쌍무계약에다가 쌍. 그 다음에 쌍 동생항변권에다가 동, 그리고 위험부담에다가 위,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다음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쌍무계약이 뭔지는 뭐냐면 쌍방이 의무 부담하는 거 쌍무라고 그래. 이름 들어보면 쌍무. 한 사람만 약정해서 쌍방이 약속했어. 쌍방이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경우를 쌍무라고 한다니까. 그냥 이름을 읽어보면 돼. 그럼 쌍방의 약속은 누가 먼저 해야 돼? 그 동시행해야지. 동시행. 쌍방 의무. 동시행하라 그런 얘기야. 그 다음에 이 갑이 토지 넘겨주겠다고 했는데, 건물 넘겨주겠다고 했는데, 이게 건물이 지진으로 멸실된 거예요. 그러면 지진으로 멸실이 되었으니 책임 없는 사유 아니야? 그래서 민법은 다 같이 책임 없는 자는 채무 없다. 그래서 책임 없는 사유로 건물이 멸실되면 갑은 약속 안 지켜도 돼. 그럼 갑이 약속 안 지키면 여기 못 지키는 거지. 안 지키는 게 아니라. 그럼 을은 지켜야 돼, 안 지켜도 돼. 그래서 갑이 약속 못 지키면 을도 안 지켜도 된다 이 말이야. 따라서 일방이 가면 타방도 간다. 그런 걸 그로 인하여 생기는 불이익을 위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일방의 채무가 소멸하면 타방 채무도 소멸하면서 그에 의하여 생기는 불이익.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들 위험에다가 동그라미 쳐봐. 위험. 처음 돈 조금 내신 분들, 돈 조금 여기 위험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처음 오신 분들은 그 위험이 뭐냐 그러면 이렇게 마을에 있는 강아지가 쫓아오는 것을 위험하다고 하지.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민법에서 위험은 밑줄 그죠? 불이익 이렇게 써놓으면 돼. 불이익 이렇게. 민법에서 위험은 뭐라고? 불이익.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대금 지급 포기로 약정했으면 매매가 성립이 되는데 일방이 재산권. 자, 갑의 재산권은 시가가 1억이고 을이 넘겨주겠다고 한 재산권은 5천이야. 그럼 손해잖아, 갑이. 그래서 을이 그럼 안 바꾼다고 그래. 그랬더니 을이 내가 그러면 5천 더 얹어주마 할 수도 있다고. 바꾸려거든. 그러니까 교환은 바꾸는 거라고. 그래서 을이 내가 재산권 넘겨주면서 5천 더 얹어주마 할 수 있거든. 이런 걸 보충금 지급 약정이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을이 재산권 5천짜리 토지에다가 5천 더 얹어주마고 약속하면 매매요, 교환이요? 아까 대금 지급 약정해야만 이렇게 약정했으면 매매지. 근데 을이 순전히 대금만 준다고 한 것이 아니고 재산권도 넘겨주면서 거기다가 얹어서 돈을 주마 했다는 것이야. 그러면 그것은 교환이겠어, 매매겠어? 그것도 여전히 교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한 장 넘겨서 맨 393페이지 앞으로 한 장 넘겨서 3번 동그라미 쳐봐. 3번. 보충금 지급 약정이 있어도 밑줄. 보충금 지급 약정 밑줄. 여기 당사자 일방이 전조 재산권 이전과 금전을 보충해서 지급한다고 약정했을 때
금전을 보충해서 지급한다고 했으니까는 매매라고 여전히 매매는 아니라고. 여전히 교환이다 그 말이야. 보충금을 주기로 했어도 교환이다. 이 정도 아시면 돼. 자, 그래서 이제 교환은 이제 하나만 외우고 가자. 교환은 다 같이 낙성계약, 채권계약, 쌍무계약, 유상계약 이렇게만 외우고 가면 돼. 교환은 다 같이 낙채쌍유이다. 오늘 이건 외워야 돼. 교환은 낙성계약이다. 그러면 요물계약이다 하면 틀려. 낙성계약이다 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낙성계약 나오면 대비되는 개념으로 요물계약이냐 이게 비교해야 성립과 관련해서. 그 다음에 성립과 관련해서 효력은 교환은 지금 채권 새끼지. 의무 부담. 근데 의무를 한 사람만 의무를 부담하면 편무. 쌍방이 의무를 부담하면 쌍무. 그러니까 교환은 쌍무지. 쌍무 그러면 쌍둥이 생각해야 된다고. 채권계약은 타인의 권리도 교환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기억해 줘야 돼. 꼭 자기 재산권 넘겨줘야 돼. 다른 재산권 넘겨주겠다고 해도 돼. 그럼 다른 재산권 넘겨주겠다고 된다. 약속만 지키면 되니까. 그 다음에 유상계약이다. 그러면 대가적 의미가 있는 재산을 넘겨줘야 된다. 그래서 대가적 의미가 있는 재산을 넘겨주지 못하면 져야 될 책임을 다 같이 담보 책임 줘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 자, 이렇게 해서 교환은 마치고 이제 여러분들 한 장 넘겨서 제일 중요한 395페이지 임대차. 자, 그러면 임대차 여러분들 책에 여기 봐. 지금 우리는 여전히 물건 갖고 있는 사람에게 물건 내놓으시오. 약속 지키시오. 이것을 채권이라고 그래. 다 약속 지키시오. 이게 채권이야. 근데 채권의 발생 원인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 우리는 계약만 배우고 여기서 나오는 계약을 채권행위라고도 하고 채권계약이라고도 하고 약속을 지켜야 하므로 이걸 의무부담행위다 이런 말을 쓴다는 거죠.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근데 약속을 지킬 때 한 사람만 의무를 부담하면 편무, 쌍방이 의무 부담하면 쌍무 이렇게 생각하시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부터는 계약법에 교환을 배웠고 요 임대차 이건 제일 복잡한 거예요. 임대차. 자, 임대차 한번 읽어보자. 임대차는 시작. 당사자 일방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일단 임대차는 한 사람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사람은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했단 말이야. 그래서 계약의 성립과 관련해서는 약정만 해도 이루어진다고 물건 인도해야 이루어진다고. 이와 같이 여러분들은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약정만 해도 일방의 청약에 대하여 상대방의 승낙만 있어도 이루어지는 계약을 다 같이 낙성계약. 그러니까 임대차는 목적물 사용 수익하게 해준다. 상대방이 내 차임 주겠다 하면 계약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물건을 넘겨주어야 성립이 돼. 말만 해도 성립이 돼. 말만 해도 성립되는 계약을 낙성계약이라고 그래. 알아들어요? 쓰지 말고 이제는 마음에 써야지. 맨날 글씨 써놓고 안 보려면 뭐가 무섭겠어. 마음으로 쓰라니까 이제 공부를. 뭔 얘기만 하면 쓰려고 그러면 그건 좋지 않은 방법이지. 왜냐하면 과거에 여러분들 전화번호 우리 휴대폰 없을 때는 전화번호 적어도 5개씩은 외웠어. 한 개도 못 외우잖아 지금은. 이 머리가 의존하니까 그래. 의존하니까. 그러니까 의존하면 안 돼. 머리에다가 기억해야지. 시험장 가서도 머리에다 기억해야 될 거 아니야. 틈만 나면 이 쓰려고 하는 건 그 버리장머리가 안 좋은 거라고. 그냥 머리에다 기억하면 되지. 왜? 민법은 자동적으로 해도 되는 게 50%는 자동적으로 반복되는 거야. 외워지는 거라고. 자동적으로 가만히 듣고만 있어도 외워지는 게 50%야.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반복만 해도 50%니까 그건 가서 50점 맞는 건데 그걸 쓰면 안 되지. 그리고 자기가 모르는 것만 쓰라고 이게. 맨 반복되니까 다 약정함으로써 다시 낙성계약. 그 다음에 효력이 생길 텐데 여기 효력. 물권 생긴다고 채권 생긴다고. 지금 채권계약 배워하잖아. 채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채권계약은
약속을 지켜야 될 이행의 문제를 남겨놓기 때문에 다 이제 의무 부담행위. 그래 약속할 때는 야 세희야, 너하고 혼인하마. 내가 지금 다른 사람하고 지금 결혼한 상태예요. 근데 너하고 혼인하마 이렇게 약속은 한번 해볼 수 있어 없어? 그런 거요 다. 약속은 해본다니까. 그러니까 약속할 때 꼭 그 사람이 싱글이어야 되는 건 아니라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기죄 막 고소하잖아 이거. 그러니까 약속할 때는 꼭 소유권 있어야 돼 없어도 돼요? 상식이니까. 그 약속 못 지키면 다 약속 못 지키면 채무불이행. 그래서 채무불이행으로 해지하는 거예요 계약을. 그래서 채권계약이고 이거 봐라 약속은 한 사람만 지켜야 돼 둘 다 지켜야 돼. 그래서 쌍무계약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쌍무계약은 다 쌍은 모두 쌍방이 대가적 의미가 있는 재산을 출연함으로 이것을 유상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상계약. 자 이렇게 해서 임대차의 법적 성질을 살펴봤지. 그러면 임대인이 일방이 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을 해. 우리 사회에서 만나자 이런 걸 약정이라고 하지 않고 약속이라고 하잖아. 2시에 만나자, 예식장에서 만나자 해놓고 안 가버려도 그만이요. 예식장에 만나자 해놓고 안 가버려도 그만이라고. 근데 여기서는 안 가면 걸리다는 이게 채무불이행 책임져야 된다고 이렇게. 임차인은 무엇이라고 약속해야 돼요? 임차인은 차임 지급을 이렇게 약정하면 이 계약을 뭐라고 그래? 임대차. 그래, 임대차는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하는 짓을 임대차라고 해도 되고 그렇게 서로 상호 교환해야지. 한 사람은 뭐라고 약속하고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해준다고 약속하고 타방은 뭐라고 약속하고 그 차임 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런 계약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이제 마음에 점이 들어왔지? 임대차라고 한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효력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이제 보자. 효력이 생긴다고 그랬어. 그래서 효력이 생긴다고 그랬으니까는 물건을 사용 수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사람을 무엇이라고 불렀냐면 임대인이라고 그래. 아이고 잘하네. 물건을 빌려 쓰면서 빌릴 차임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사람을. 그 수인이 너도 이걸 아는 게 지금 몇 달 됐냐? 몇 달 됐어. 이거 아는데. 물건을 사용 수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사람을 뭐라고 불러? 임대인. 그리고 사용 수익하는 대가로 차임 주겠다고 약속한 사람을. 그거 아는데 6개월 걸렸네. 솔직하게 얘기해서. 6개월 걸렸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 임대인은 사용 수익하게 했으니까 여기 요 하얀 선으로 그 임대인의 의무는 약속 지킬 의무 있잖아 지금. 그래서 임대인은 첫째 목적물을 한번 따져보자.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 있어 없어? 의무 있어. 이렇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다고. 맞아? 그럼 여기서 보자. 목적물을 지금 이 갑이 토지나 또는 건물을 사용 수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을 때 그 건물은 꼭 임대인 소유여야 돼? 아니어도 돼? 그렇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채권계약이니까 시험 나오면 임대 목적물은 임대인 소유여야 한다 그러면 틀려. 그러니까 우리 계약을 했는데 이 건물 지금 상가 904호를 사용 수익하게 해주겠다 약속했대. 임대인이. 그래서 우리 그러자고 계약을 해서
계약해놓고 등기부를 보니까 이 사람이 소유자가 아니요. 그래서 야, 너 소유자도 아니니까 내 계약 취소해야 되겠다. 착오라고. 착오 취소 가능하겠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겠어. 임대 목적물이 임대인 소유인 줄 알았더니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경우 착오예요, 착오 아니요? 착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은 그냥 효력은 제대로 생겼으니까. 근데 계약서에다가 임대 목적물이 임대인 소유일 것을 계약의 내용으로 삼았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 그건 착오가 되잖아. 계약의 내용. 그때는 취소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자, 그럼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으므로 자, 첫째,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려거든 임대인은 약속만 지켜야 돼. 인도 의무가 있겠어. 인도해주면 의무 있겠지. 이렇게 그 임대인이 목적물 넘겨주면 임차인은 거기 놔둬 이렇게 해야 되겠어. 잘 보관해야 되겠어. 에? 아니 상식 배우는 거라니까. 그래서 넘겨주면 인도하면 물건 넘겨주면 거기다 두고 가? 그래야 되는 게 아니고 임대인은 임차인은 여기서 목적물을 넘겨주면 다 같이 보관 의무. 그 보관이 뭐냐? 도예야. 아, 또 이름이 뭐라고 그랬지? 도요. 도인 줄 알았네. 우리 손자 이름이 도희 있어. 조카. 도요야, 너 보관이 뭐냐? 그게. 그러지. 야, 씨. 보관이 주면 간직해야 되잖아, 이거. 그 간직하는 걸 보관이라고 그래. 그래서 간직해서 관리해야 돼. 다시 한번 보관 의무. 그러면 적법한 계약에 의해서 잘 들어. 적법한 계약에 의해서 남의 물건을 점유하는 사람은 계약에 의해서 남의 물건을 점유하는 사람은 그 물건에 대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가 있어. 그래서 보관할 때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라고 하는 것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를 다른 말로 말하면 약해서 다 같이 성관주의 의무. 그래서 임차인은 물건을 보관할 때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로 보관해서 간직해야 돼. 임차인은. 오케이? 술 먹고 하는 사람처럼 해야 되겠어? 일반인처럼 관리해야 되겠어? 일반인처럼. 그런데 법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을 과실이라고 하는데 그냥 듣고 말아. 주의 의무 위반한 걸 다 같이 과실. 과실에는 좀 내가 아는지 한번 해볼게. 내가 법학 박사 아니야. 여기에는 한번 읽어본다. 추상적 과실, 구체적 과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동차 사고 나면 과실이 있냐 없냐를 따져. 주의 의무 위반을 과실이라고 그래. 주의 의무 위반. 근데 일반인으로서 해야 할 의무 위반을 추상적. 이제 하나 물어본다. 세희 너는 일반인이요 아니요? 일반인이냐? 네 집이 있냐? 없어? 수인이 너는? 자격증 있어? 그 일반인 아니네. 너는 일반인도. 사람도 아니잖아. 근데 우리는 일반인이라는 게 서울에서 살고 있는 40% 이상의 집이 없잖아. 무주택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일반인이라고 하는 층을 학자들이, 법학 박사들이 이렇게 층을 하나 만들어 놨어. 일반인을.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일반인이 아니요. 다 일반인이지. 그래서 일반인으로서 기울여야 할 의무 위반을 추상적 과실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 한 사람의 입장에서 지금 이제 노건하고 지금 계약하는 거 이 상태에서 이제 주의 의무 위반을 구체적 과실이라고 그래. 근데 우리는 과실의 유무를 따질 때는 일반인의 입장, 다 평균인의 입장에서의 주의 의무 위반을 따진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착오 배울 때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취소하지 못하다. 그때 과실은 추상적 과실을 가리켜. 그 추상적 과실은 평균인의 입장에서 주의 의무 위반을 따진다 그 말이야. 그냥 참고로 들어. 근데 이 과실은 구체적 과실은 이제 추상적 과실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하는 과실이고 이 성관주 의무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주의 의무 위반한 것을 선관주의 의무 위반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다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 위반, 이걸 구체적 과실이라고 그래. 그래서 임차인은 괜히 어먼 소리 했어. 임차인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넘겨주면 거기 놔둬야 돼. 잘 보관해야 돼. 보관할 때 주의 의무가 있다고. 주의 의무가. 추상적 과실, 구체적 과실. 다시 선관주의 의무. 괜히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얘기 해봐야 해서 그래서 내가 잘난치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다 같이 선관주의 의무. 그럼 선관주의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으로서 해야 할 주의를 선관주의라고 해.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라고. 자, 해결해 나가자고. 인도 의무가 있어. 그러면 임차인은 보관해서 보관해서 주택을 빌렸어. 주택을 강화해서. 그럼 주택을 빌렸으면 주거용으로 써야 되겠어. 하우스 차려놓고 노은방 만들어야 되겠어. 그런 거 공부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렵냐? 그래서 보관하면서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돼. 다 용법에 맞게. 용법 맞게 사용 수익 의무가 있어. 그러면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야, 임마 너한테 네가 주택을 빌렸으면 이놈아 용도가 주택이지. 거기다 하우스 차려놨어? 나가! 이렇게 할 수 있겠어, 없겠어? 그래서 전세권은 용법에 맞게 사용 수익하지 않으면 소멸 청구할 수 있어, 이거. 근데 임대차는 그런 규정이 없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임대차는 그런 규정이 없으니까는 어쩌라는 얘기야? 법 규정이 없는데도 나가라고 한다면 임차인을 보호해주지 못하잖아, 경제적 약자는. 그래서 임대인은 목적에 용법에 맞게 사용 수익해야 되고, 만약에 임차인이 용법에 맞게 사용 수익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해지 통고, 나가! 이렇게 해야만 타당한데, 임대차에는 이런 규정이 없더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용법에 맞게 사용 수익하지 않아서 손해가 생기면 다 손해배상 의무.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이 판례야, 판례, 이렇게. 자, 용법에 맞게 사용 수익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해지 통고해야 돼. 해지 통고 못해? 못한다니까. 해지 통고할 수 있게끔 전세권은 있어. 다시 한번 전세권은. 전세권 강의할 때 706호를 아파트 706호를 빌렸어. 을이. 그럼 706호 아파트를 빌렸으면 이것이 주거용으로 쓰지 않고 이놈이 밀실을 차려놓고 마사지를 해. 잠 안 오는 사람들 거기다가 붙여놓고 12시면 오라고. 그러니까 밑에 있는 남자가 착 올라가거든? 저놈이 어디 가나 살살 따라가 봤더니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방주에 맞아. 그 12시부터 아가씨들이 나와서 마사지 한다고. 그럼 집 주인은 쫓아낼 수 있어, 없어요? 전세권은 있어. 근데 임대차는 없다. 이렇게 비교해 놓으면 돼, 임대차는. 응? 아, 이제 당신 반전세. 지금, 새로운 사람들이 저렇게 돌발 질문하는데, 이 전세권을 아직 안 배웠잖아, 이런 분들. 전세권은 뭐냐면, 등기부에다가 전세권자 등기하면 물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반전세 이렇게 나오지? 그건 다 임대차야. 반전세 이런 말에 나오면 전세금 한꺼번에 걸고 상한 등기부라는 게 있다. 등기부에다가 전세권자 등기되어 있으면 전세권. 안 돼 있으면 지금 배울 전부 임대차야. 안 돼 있으면 전부 임대차라고. 반전세고 온전세고 전부 임대차야. 아셨어? 그래서 그러면 전세권은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등기되어 있으면 물권 전세권. 등기되어 있으면 물권 전세권이야. 근데 등기 안 돼 있으면 다 같이 채권적 전세라고 돼. 채권적 전세. 지금 말한 임대차다 아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임대인은 인도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목적물을 유지 수선 의무 있겠어, 없겠어요? 있어, 이렇게. 그럼 이제 요게 문제가 생겨. 임대인은 목적물을 넘겨주면서 용법에 맞게 사용 수익하게 해줄 의무가 있다고. 용법에 맞게. 그러다 보니까 유지 수선 의무가 있어. 유지 수선 의무가. 그러면 유지 수선 정도를 묻는데, 임대인은 용법에 맞게 사용 수익하게 해줄 의무가 있으므로
주택을 빌려줬다면 그 주택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도록 유지수선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주택이 파손되는 경우 있어. 유리창이 파손됐다고. 그러면 전구가 다 닳아졌다고. 그러면 유지수선 의무 임대인이 해줘야 된다고 다. 보일러가 깨졌대. 다 해줘야 돼. 보일러가 깨져도. 유리창 깨지면 수선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된다고 다 해줘야 된다니까. 안 보이냐? 목적물을 용법에 맞게 사용 수익하게 해주는 의무가 있으니까. 그런데 유지수선 정도에 대해서 다 같이 사소한 건물의 사소한 파손은 임차인이 용이하게 수선할 수 있겠지? 그런 것들은 수선 의무가 없어요. 이렇게. 수선 정도는 사소한 정도는 임차인이 해야 되고 그리고 대수선은 여전히 임대인이 해줘야 된다 하시면 돼. 그래서 유지수선 정도. 그 다음에 임대차에는 다 같이 통상임대차, 일시임대차 두 가지가 있는데 일시적 임대차 숙박 같은 경우 민박 그런 경우에는 임대인은 안전배려 의무까지 있어. 그래서 앞에서 숙박을 하고 텐트를 쳐놨을 때는 그 텐트 치다가 거기다가 겨울에 초봄에 텐트 치고 춥잖아. 그럼 거기다 버너 같은 거 키워놓을 거거든. 그거 잔다고. 그럼 거기에 일산화탄소가 나와서 죽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임대인은 그렇게 민박 같은 거 숙박업 하는 사람들에게는 가끔 텐트 치고 자면 후라지 들고 들쳐봐야 돼. 후라지 들고. 알아들어? 그런 걸 다 같이 일시임대차. 그럼 통상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인에게는 안전배려 의무 있겠어, 없겠어? 통상임대차는. 다시 한다. 통상임대차. 일시임대차. 머릿속에 두 번 시작. 민박 같은 경우, 모텔 같은 경우 숙박업을 일시임대차라고 그래. 그런 경우에는 안전배려 의무 있다고 없다고? 통상임대차는 그런 거 없고 용법에 맞게만 사용 수익하게 해줄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유지수선 의무가 있다. 유지수선 정도. 건물의 사소한 파손은 임차인이 해야 된다. 이렇게 했어. 그럼 여기서 임차인이 유지수선했다면 임차인은 유지수선 내놓으실 수 있는 다 같이 필요비 청구. 그러니까 임대인이 유지수선해야 돼. 근데 임차인이 수선했다면 수선비를 내놓으라고 할 수 있다고. 그럼 수선비는 임대차가 종료되고 나서 내놓으라고 해야 되겠어? 즉시 내놓으라고 해야 되겠어? 그러지. 임차인의 필요비는 즉시 내놓으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임차인의 비용상환 청구권은 항상 시험에 나오니까 조문 한번 보자고. 자, 페이지 여러분들 책에 조문에서 임차인의 비용상환 청구권이 나오는데 401페이지. 401페이지에 양가로 3번에 비용상환 청구권 나오죠? 거기다가 가로에 놓고 임의규정 일단 써보세요. 임의규정 이렇게. 여러분들은 그 교재 안 갖고 오신 분들은 보충교재는 어디 있느냐면 보충교재만 갖고 오신 분들은 그 뒤에 한 장 넘겨보면 돼. 임대차 뒤에. 94쪽을 보면 돼. 94쪽에 맨 좌측에 상환 청구권 나오지? 그래, 그 상환 청구권이 나온다고. 그래서 한번 읽어본다, 조문은. 일단, 이번 달에는 여러분들이 교재 중심으로 공부해야 돼. 그래야 동영상을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상환 청구권에 626조 나오죠? 한번 읽어본다. 임차인이 시작.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그러니까 여기서 잘 읽어봐. 필요비는 임대차 종료 후에 청구해야 되겠어? 즉시 청구해야 되겠어? 이런 것도 시험에 물어보는 거 즉시 이렇게. 필요비. 자, 2항. 임차인이 시작. 여기 임차인이 상가 건물에다가 임차인이 용법에 맞게 쓰는 게 불편해서 자기 엘리베이터를 하나 설치한 거예요. 상가 건물에다가. 그러면 목적물의 가치가 증대되잖아. 이런 걸 다 가지고 유익비. 그러면 유익비는 필요비에 비하면 비용이 저렴해. 고가야. 그 유익비는 끝나고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끝나고. 그럼 이제 자, 문제. 임차인이 목적물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려고 엘리베이터 설치했다. 그 임대인의 동의 얻어야 돼? 얻지 말아야 돼? 저렇게 꼭, 그러니까 이 상식에 어긋난 짓을 저렇게 대답을 한다고. 그러니까 시험이 틀려. 조용해.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초보자들은 자기 생각대로 대답을 해버려. 그러니까 시험장 가면 유익비를 지출할 때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러면 있잖아. 그냥 엮여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근데 유익비는 목적물의 가격을 객관적으로 높이는 거니까 동의 얻을 필요 없어. 근데 우리는 얻어야 된다 그러면 얻어야 된대. 그럴 필요 없어. 필요비, 수선비 지출할 때 동의 얻어? 안 얻잖아. 그거 똑같아. 유익비도. 유익비는 목적물의 객관적인 가치를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 얻을 필요 없다고. 동의 얻어야 된다고 하시면 손든 사람들 빨리 고쳐. 자, 2항 읽어본다. 2항. 임차인이 시작.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은 언제? 동그라미 쳐. 종료시. 종료시에 내놓으라고 할 수 있고, 우리는 저 유치권 배운 사람들은 임대차에서는 비용만 유치권이라는 걸 전제해야 돼. 비용만 유치권이야. 그 다음에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때 하나여 임차에 대해 지출 금액, 이 엘리베이터 설치 비용이 1억이야. 1억. 1억을 설치했는데 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목적물의 가격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함으로 목적물의 가격이 10억이었는데 객관적인 가격이 이게 12억으로 증대된 거예요. 가격이. 그게 좋은 일 아니요. 그럼 임차인은 지출 금액 1억을 내놓으라고 하던가 증가액 2억 중에서 임대인 네 선택에 따라서 둘 중에 하나 내놓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비용은 누구의 선택이야? 그 임대인의 선택이니까 주의하셔야 돼.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서 지출액 또는 증가액 둘 중에 하나를 내놓으실 수 있다. 설득돼? 그런데 이 유익비는 임대차가 지출했을 때 하는 게 아니고 임대차가 종료가 되면 종료 후에 내놓으실 수 있어. 종료 후에. 근데 종료 후에 내놔야 되는데 비용은 안 내놓으면 바로 유치권 행사해버리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유치권 행사에서 목적물을 종료할 수 있어. 그럼 소유권 상실하기 때문에 임대인은 법원에 판사님, 내 유익비 상환을 당장 해줄 수가 없으니 상환기간 중 허용해 주시오라고 허용을 받을 수 있어. 그럼 여기서 유익비 상환기간을 법원으로부터 허용받으면 유치권이 소멸해버려. 그럼 넘겨줘야 돼. 동의해? 그럼 넘겨주면 그럼 언제 받냐? 근데 또 문제가 생겨. 아이, 판사가 넘겨주래. 그럼 판사 말 안 들으면 안 되잖아. 대통령도 판사 말은 들어야 되거든. 그래서 넘겨달라고 그러면 법원이 상환기간을 허용해주면 넘겨줘야 된다고. 궁금하지 이제? 유치권은 안 돼. 비용에 대해서. 그럼 여기서부터 몇 개월 내에 비용을 받아야 되냐면 다 6개월. 6개월 내에 무슨 서를 써서라도 돈을 받아내야 돼. 6개월 지나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주의하셔야 된다고. 자, 한번 읽어본다. 이 경우에 시작.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해서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 동그라미 쳐놓고 조문에다가 401페이지 조문에다가 써봐. 조문에다 허여 동그라미 쳤지? 그리고는 유치권 소멸 이렇게 써야 돼. 유치권 소멸. 허여에다가 유치권 소멸. 한 장 넘겨. 그러면 임대인이 법원으로부터 상환기간을 허용받아버리면 유치권이 없어진다고 하지 않았어? 그럼 넘겨줘야 돼. 그럼 넘겨주면 돈을 언제 받냐? 이제 또 문제가 생겨. 그래서 여러분들 302페이지 가서 행사기간이 나오는데 필요비든 유익비든 거기다 동그라미 쳐. 반환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6개월 내에 행사해야 된다. 자, 법원이 유치권의 상환기간을 허용해버리면 임차인에게 유치권 없어지니까 목적물을 여기서 넘겨줘야 되고 그러면 넘겨준 날로부터 몇 개월 내에 임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돈을 받아내지 못하면 이제는 그때는 비용상환 청구권이 소멸해버린다는 거예요. 6개월 내에 받아내야 돼. 그럼 만약에 6개월 내에 안 주면 어떡해? 배째라 해버리면 이제 다른 거다 토지에다 저당권 담보로 잡아놓고 여기다가 이 건물 압류하고 이런 조치를 취해야지. 그 건물에 안 주면 야 6개월 지나버리고 어디 여행 갔다 오면 끝이냐? 또 이렇게 물어보러 오거든? 그 상식 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6개월 내에 못 받으면 받을 수 있는 조치 취해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토지에다가 딱지 붙인다든가 압류한다든가 이런 조치 취해놓으면 되는 거지. 6개월 그러면 6개월 지나도록 고사진에 갖다 밖에 나가서 그래서 이 내에 행사하라 그 말이야. 권리를 받을 수 있는 내를. 여기 지나버려서 압류하면 안 돼. 이면서 또 물어보러 오지 마라 그거. 6개월 내에 그럼 지나버리면 땡이네요? 그럼 상식 없는 소리 하지 말고 6개월 내에 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해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저당권을 담보로 잡는다든가 이런 조치 취하라 그 말이야. 동의해? 자, 그래서 여기서 임대인, 임차인이 임대인이 이제 유지수선 의무가 있으니까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했다면 즉시 내놓을 수 있고 안 내놓으면 유치권이야. 유익비를 지출했다면 임대차 종료 시에 임대인에게 선택해서 지출액이나 증가액 중에 하나 내놓으실 수 있어. 근데 유익비는 일반적으로 다액이므로 다액이야. 고가의 가액이므로 임대인이 당장 상환해 줄 수가 없으면 법원에다가 상환기간 좀 허용해 주시오 한다고. 그럼 법원이 그렇게 하라. 그러면 이제 넘겨줘야 돼. 그러면서 몇 개월 내에 6개월 내에 조치를 취하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임대차 하면 엄청 쉬운 거예요. 자, 그러면 유지수선 의무가 있는데 그럼 이제 유지수선을 여러분들이 앞서갔네. 이 순서가. 앞서갔어. 그럼 유지수선 의무가 있는데 유지수선을 필요하다면 임대인은 여러분들 사건이 전개되는 순서대로 공부해봐. 임대인은 목적물을 수선 의무가 있다. 그러면 수선이 필요하면 임차인 지가 수선해야 돼. 수선해달라고 해야 돼. 그러지. 그 수선이 필요하면 야 보일러 깨졌다 라고 통지해줘야 돼. 아셨나? 임대인은 통지 의무가 있어. 임차인에게. 그럼 통지하면 임차인이 와서 볼 거 아니야. 그럼 이제 통지해주면 이제 임차인은 수선할 텐데 꼭 수선하려거든 딸딸이 아저씨 있지? 딸딸이 아저씨 알아? 동네에다가 그 미약가 쬐끄만 거 도락고에다가 딸딸딸딸딸딸딸 하고 있는 거 있잖아. 그거. 경운기에다가 모다 달아서 탈탈탈탈탈 나 그거 한 1개월 따라다녔는데 그거 하더라고. 근데 20살 때 공장 다니면서 그거 하더라고. 야, 씨, 그거 엄청 재밌어. 가서 이러면 짜장면 있지? 아줌마들이 한 그릇씩 사준다 그러면 배부르게 먹고 그때가 그때는 꿈이 대통령이었거든. 그냥 그런 모든 꿈을 그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살았는데 있지. 이제 커가니까는 이제는 그런 게 어디 갔어. 그래서 통지해주면 임대인은 수선해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임차인의 의사에 반해서 임차인의 의사에 반해서도 수선할 수가 있는가 문제가 생겨. 자, 상식. 수선이 필요하면 수선이 필요해요. 통지해야 돼. 통지 의무. 그러면 임차인이 수선하게 되면 임차인 의사에 반해서도 수선할 수 있어 없어요? 또 이제 임차인 의사에 반해서도 막 들어가? 수선해? 그 임대인 그렇게 해봤어? 세영이 임대인은 임차인 의사에 반해서도 가서 수선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지. 이제 그런 거 틀린다고 이제. 따라서 의사에 반해서 이렇게 하면 있다 해버려야 돼 이렇게. 그래서 의사에 반해서 수선할 수 있어. 그러면 오이씨 기분 나쁘잖아. 그럼 이제 문제가 생겨. 임대인은 임차인의 의사에 반해서 수선하게 되면 임차인은 수선하게 되면 인용 의무가 있어. 다시 한번 수선. 그럼 임차인은 수선하는 동안 방에 들어와서 딸딸이씩 들어오면 밖에 나가서 수선하도록 인정해줄 의무가 있다고. 동의해? 그런데 문제가 임차인의 의사에 반해서 수선했는데 임차인이 인용 의무가 있지만 이로 인해서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 자, 임대인은 임차인의 의사에 반해서도 수선한다 못한다? 한다. 임차인은 인용 의무가 있다. 그로 인하여 목적 달성할 수가 없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 목적 달성할 수가 없으면 그냥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 다시 해지. 어디 한번 보자. 교재. 임차인은 의사에 반해서도 보존행위를 할 수가 있는가에 대하여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없으면, 조문 없으면 그냥 공부하셔야 돼. 페이지 408페이지로 가보자. 408페이지에 408페이지에 634조 읽어본다. 임차인의 무슨 의무? 통지 의무. 다 같이.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시작.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된다. 아셨지? 그 다음에 근데 수선을 요하는데 빨리 알려줘야 되는데 알고 있으면 안 해도 돼. 자, 이제 밑으로 내려와. 624조. 임대인의 무슨 행위? 보존행위, 인용의무. 임대인이 임대물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거절하지. 여기서 시험이 의사에 반해서도 이렇게 나와. 밑줄 그으셔. 의사에 반해서도 이렇게. 자, 이제 625조 보자. 조문. 409페이지에 625조 봤더니 제목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행위 나오지. 그리고 해지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 결론은 임대인은 임차인의 의사에 반해서도 보존행위 할 수 있다고 없다고? 있어. 그러면 임차인은 참아야 돼. 그런데 그로 인해서 목적 달성할 수가 없으면 계약을 파기하고 가자는 것이야. 그래서 계속 읽어보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이로 인하여 목적 달성할 수가 없는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여러분들 항상 계약에서는 계약을 파기시키려거든 꼭 모든 경우에 목적 달성할 수가 없다. 이게 전제돼야 돼. 다시 한번 목적 달성할 수가 없다. 그러면 계약을 파기시키는 거예요. 이게. 해제도 마찬가지야. 자, 여러분들 계약 해제에서 일부 불능이야. 후발적 일부 불능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제 못해. 그런데 목적 달성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단서가 나오면 해제하는 거예요. 이렇게. 매도인의 담보 책임 하자가 있더라도 해제 못한다고 원칙적으로. 배금감액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 잘하려거든. 내가 금방 이 얘기 해줬던 내용을 기억해 해야 돼. 이런 것들을 법언이라고 그래. 법의 격언. 계약을 파기는 아무 때나 한다. 목적 달성할 수 없을 때만 한다. 그런 거 머릿속에 담아두면 변형시켜도 문제를 다 맞춰버리는 거예요. 이게. 시험은 다 거기서 틀리게 되니까. 자, 해서 임차인은 임차인의 의사에 반해서 보존행위 할 수 있다. 임차인은 참아야 한다. 참는 것도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서 목적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을 파기하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용 수익하게 해줄 의무와 관련돼서 문제가 끝이 나. 일단락이 나요. 여기에. 그럼 여기서 이제 임차인이 여기서 임대인이 수선을 해야 되는데 임차인이 수선을 했다면 수선비 내놔야 되고 여기서 목적물에 대하여 유익비를 지출했다면 유익비 받아내야지. 이렇게 종료 후에. 그 다음에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해줄 의무가 있다 보니까 임차인이 수선했다면 그러면 자, 야 임마 그 수선이 필요하면 통지해야지. 지 맘대로 해? 임차인에게 알릴 수 없는 사정도 있잖아. 꼭 알려야만. 임차인이 주연장 어디야 규모고서 안 들리거나 저 격리되었는데 또 미국 갔는데 어떻게 알리냐고. 그러면 수도 터지는데 임대인 올 때까지 기다려? 물 줄줄줄 싸고 있는데? 미친놈이지. 그럼 자기가 급하게 수선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래서 수선을 요하면 원칙적으로 단계가 임대인에게 해야 되지만 그런 상황이 아닌 경우는 자기가 긴급하게 수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선해서 수선비 받아내야 돼. 그러면 이제 여기는 임대인은 어떤 의무가 있냐면 다 비용 상환 의무. 그래, 이렇게 해서 임대인은 비용 상환 의무가 있어. 이렇게. 임대인은. 그래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해줄 의무가 있고 비용 상환 의무가 있고 이렇게 공부해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해줄 때 완벽하게 해줘야 돼. 완벽하게. 그런데 그러지 못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어떤 책임을 져야 되냐면 다 담보 책임. 왜? 유상계약이기 때문에 담보 책임을 져야 될 의무가 있어. 이렇게. 그래서 이게 임대인의 의무야. 다시 한번. 사용 수익하게 해줄 의무. 비용 상환 의무.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 설득돼? 그 다음에 이제 임차인은 차임 지급 의무가 있어 없어? 그래서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면 여기서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해주셔는 임차권이 생기는데 이 임차권의 내용은 채권이야, 채권. 그래서 이 임차권은 뭔 뜻이냐면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해달라고 청구해서 용법에 맞게 보관하면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임차권이라고. 그런데 이렇게 쭉 갔는데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경매가 이루어져, 경매. 그래서 소유자가 바뀐단 말이야. 그럼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약속 지키시 할 수 있어? 그럼 미친놈이지. 왜냐하면 약속은 갑이 한 것이지 경락인이 한 게 아니잖아. 맞아? 그래서 새로운 소유자에게는 약속 지키지 못하고 경락인이 새로운 소유자가 나타나서 방 빼! 한단 말이야. 그럼 빼야 돼, 안 빼야 돼? 또 안 뺀다고 그래. 빼야 된다니까. 다시 한번 방 빼. 나가야 돼, 이렇게. 새로운 소유자가 나타나서 나가라고 하는 거는 임차인이 못 나가! 너 중개사 자격증 땄는데 김포에서 땄구나. 벌써 한다고. 나가라고 하면 따르다. 물권은 채권에 우선한다. 그러니까 새로운 소유자가 나타나서 목적물 반환 청구하면 내놓아야 돼. 왜냐하면 물권은 채권에 우선하기 때문에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는 방법이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등기하는 방법이 없다고. 사람 채권이니까 사람 목에다가 수인은 백헌에 이 채무자다 이렇게 쓸 수 없잖아. 근데 건물을 사용할 때는 건물에다 등기해 놓을 수 있어. 그래서 임차인이 등기해 놓으면 이 등기의 효력을 가지고 약속을 하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이것을 다 대항력. 대항력이 뭐냐면 그냥 듣고 말아버려. 자, 따라서 봅니다.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제3자에게도 원래의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효력. 이걸 대항력이라고 그래. 그래서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어, 채권이니까. 근데 어떻게 하면 대항력을 갖게 돼? 등기해 놓으면 대항력을 갖는다. 이렇게 하시면 돼. 이것이 임대차 대항력이다. 자, 5분간 쉬었다 합시다.